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47세 한국 남성이 필리핀 팔라완 오지마을에서 목공 봉사활동 중 폭우에 고립되고 그곳에서 만난 5자매와 만나며 일어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전병만은 47세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30년 가까이 목수 일을 했던 그는 국내 유명 가구 제작소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병만은 답답함을 느꼈다. TV를 보다가 해외 오지마을 봉사활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 필리핀 팔라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순박한 주민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나한테 뭐가 남았지? 기술밖에 없잖아. 그걸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병만은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확인했다.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이 돈이면 필리핀에서 몇 개월은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인터넷으로 팔라완 봉사활동을 검색했고 희망의 집이라는 단체에서 집짓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찾았다. 망설임 없이 병만은 지원서를 작성했다. 30년 경력의 목수라는 이력 덕분에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2주 뒤 그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닐라에 도착한 병만은 단체 관계자를 만났다. 봉사단체 소속인 미구엘이 그를 맞이했다. 병만 씨, 잘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팔라완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다음 날 병만은 팔라완 섬의 주도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4시간을 더 지프니를 타고 이동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이어졌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갑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 더 가야 해요. 미구엘의 설명에 병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낭을 메고 정글 같은 길을 따라 걸었다. 숲이 울창했고 새소리와 곤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20여 채의 집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대부분의 집은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 전통 가옥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반 이상이 무너져 있었다. 마을 이장인 라몬이 그들을 맞이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은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미구엘이 병만을 소개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전병만 씨입니다. 30년 경력의 목수로 여러분의 집을 고치는 일을 도와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병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었다. 청년 남성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젊은 남자들은 어디 있지? 병만이 미구엘에게 물었다. 대부분 도시로 일하러 갔어요.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려고요. 이 마을에 남은 건 여성, 아이들, 노인들 뿐이에요. 그날 병만은 마을 회관과 같은 공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심하게 파손된 집부터 수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집은 5자매가 사는 집이었다. 자매들의 부모님은 3년 전 태풍으로 인한 홍수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했다. 자매들은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마디인 인파는 29세로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둘째 제슬리는 27세로 마을의 작은 의료소에서 간호 일을 했다. 셋째 마리아는 25세로 직무를 짜서 인근 도시에 팔았다. 넷째 아나는 23세로 요리를 잘했다. 막내 리사는 21세로 집안일을 주로 맡아 했다. 병만은 자매들의 집 상태를 점검했다. 지붕이 거의 날아가 버린 상태였고 벽체도 여러 곳이 훼손되어 있었다.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다. 제가 먼저 지붕부터 고치겠습니다. 비가 오면 큰일이니까요. 병만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재를 모았다. 대나무, 야자수잎, 목재 등을 구해왔다. 그는 눈썰미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났다. 망치질 한 번, 톱질 한 번이 정확했고 빨랐다. 자매들도 함께 일했다. 닌파는 병만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정리했고 제슬리는 못을 건넸다. 마리아는 야자잎을 엮어 지붕 재료를 만들었다. 아나와 리사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과 물을 준비했다. 일을 하는 3일 동안 병만은 자매들과 가까워졌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인파를 통해 대화했고 나머지 자매들은 미소와 손짓으로 소통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있으세요? 린파가 물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린파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외롭지 않으세요? 병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괜찮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병만은 자매들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다. 태풍이 오나 봐요. 미구엘이 소리쳤다.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만은 걱정스러웠다. 자매들의 집 지붕이 아직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러분은 먼저 대피하세요. 저는 조금만 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구엘과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병만은 고집을 부렸다. 그는 자매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했다. 우리도 도울게요. 린파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이니까요. 병만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자매들과 함께 급히 지붕 작업을 마무리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작업을 마치고 대피하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길이 진흙탕이 되었고 시야가 흐려졌다. 마을 회관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린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병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이 위급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매들의 집은 아직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지만 지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5자매와 병만은 좁은 공간에 모여 앉았다. 아나가 준비한 따뜻한 수프를 함께 먹었다. 정말 맛있네요. 병만이 진심으로 말했다. 오랜만에 가정식 같은 느낌이에요. 아나는 수줍게 웃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바람도 강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천둥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만은 걱정스러웠다. 물이 불어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자매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높은 곳으로 옮겼다. 방 한쪽에 있는 다락처럼 생긴 공간이 있었다. 밤중에 물이 집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락으로 올라가야 해요. 린파가 결정했다. 6명은 좁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공간이 협소해서 서로 바짝붙어 앉아야 했다. 병만은 조금 멀찍이 앉으려 했지만 공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자매들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제슬린이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병만은 따뜻함을 느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추위가 몰려왔다. 5자매는 서로 의지의 체온을 나눴다. 병만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리사가 담요를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병만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자매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물은 많이 빠져 있었지만 마을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병만과 자매들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다. 미구엘은 괜찮을까요? 병만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을 회관으로 가봐야 해요. 그들이 마을 회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병만의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괜찮으세요? 린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 병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음 순간 그가 눈을 떴을 때 자매들의 집 안이었다. 제슬린이 그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고 있었다. 열이 많이 나요. 휴식이 필요해요. 병만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사흘 동안 병만은 고열에 시달렸다. 제슬린이 마을 의료소에서 가져온 약을 먹였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다. 5자매는 번갈아가며 그를 간호했다. 린파는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아주었고 제슬린은 약을 챙겼다. 마리아는 허브차를 만들어 마시게 했고 아나는 영양가 있는 수프를 끓였다. 리사는 병만의 옷을 세탁하고 방을 청소했다. 병만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자매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의 이마를 쓰다듬고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 넷째 날, 병만의 열이 조금 내렸다.
그는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아나가 혼자 있었다. 이묵.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나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열이 거의 내렸어요. 병마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은요? 언니들은 마을 복구 작업을 돕고 있어요. 태풍 피해가 심했거든요. 병마는 일어나려 했지만 아나가 말렸다. 아직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다른 자매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병만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정말 걱정했어요. 닌파가 말했다. 열이 너무 높았거든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만은 자신을 위해 자매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일주일 후 병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동안 미구엘은 마을을 떠나 다른 봉사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병만에게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닌파가 물었다. 병만은 잠시 생각했다. 원래 계획은 미구엘과 함께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을에도 여전히 수리할 집이 많았다. 조금 더 여기 있으면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면요. 닌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을에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병만은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자매들의 집은 이미 수리가 끝났지만 다른 집들은 아직 손을 봐야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을 고치고 새로 짓는 일을 시작했다. 자매들은 병만에게 계속 집에 머물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병만은 자매들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는 집 한켠에 작은 방을 마련받았다. 함께 생활하면서 병만은 자매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닌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혜로웠다. 제슬리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마리아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 아나는 요리를 정말 잘했고 리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병만은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을 수리했다. 그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가 닌파에게 제안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요. 닌파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책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병만은 도서관 건물을 설계했다. 간단하지만 튼튼한 구조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특히 5자매는 열심히 도왔다. 닌파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단한 작업을 도왔고 제슬리는 일하다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마리아는 건물 장식을 맡았고 아나는 일꾼들의 식사를 챙겼다. 리사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일을 하면서 병만과 자매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특히 병만은 닌파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어느 날 닌파가 물었다. 병만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고 혼자 남겨졌을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서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닌파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병만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도서관이 완성되어갈 무렵 마을에서는 추수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한 해 농사를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다. 음식과 음료가 풍성하게 준비되었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병만도 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어 곧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우리 춤 한번 춰볼래요? 닌파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병만은 망설였다.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못 춰요. 닌파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즐기면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불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병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곧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닌파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병만은 닌파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병만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병만과 자매들도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닌파는 병만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병만은 발걸음을 멈췄다. 머물다니요? 네, 우리 마을에요. 다들 당신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당신이 만들어주는 장난감을 좋아하고요. 도서관도 완성되면 누군가 관리해야 하고. 병만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원래 몇 개월만 봉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있었다. 생각해볼게요. 그가 대답했다. 다음 날 병만은 도서관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계속 닌파의 말을 생각했다. 여기 머문다면 어떤 삶이 기다릴까? 한국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작업 중에 제슬린이 다가왔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만은 솔직하게 말했다. 닌파가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슬린은 잠시 침묵했다. 병만 씨가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지만 난 외국인이고 언어도 잘 못하고. 그래도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일원이에요. 당신이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당신이 만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제슬린의 말이 병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도서관이 완성되고 개관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아이들은 새로운 책을 보고 신이 났다. 닌파는 도서관 운영 방법을 설명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병만은 자매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나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다. 오늘 요리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병만이 칭찬했다. 아나는 수줍게 웃었다. 병만 씨를 위한 특별 요리예요. 식사 중에 마리아가 말했다. 내일 인근 도시에 자재를 사러 가야 해요. 새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요. 병만 씨도 같이 가실래요? 병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자재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병만은 제슬린과 함께 도시로 향했다. 처음에는 미구엘이 데려다준 지프니를 타려고 했는데 마을의 한 대뿐인 오토바이를 빌리게 되었다. 병만이 운전을 하고 제슬린이 뒤에 탔다. 오토바이를 타고 험한 길을 달리는 동안 제슬린은 병만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병만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이었다. 이 도시에 도착해서 그들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다. 우목재, 철물, 페인트 등을 구입했다. 제슬린은 의료용품도 구매했다. 잠시만요. 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슬린이 작은 상점으로 들어갔다. 병만은 밖에서 기다렸다. 제슬린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병만이 물었다. 선물이에요. 제슬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열어보세요.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길가의 작은 오두막으로 대피했다. 이런, 비가 많이 오네요. 병만이 말했다. 오두막은 작고 낡았지만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아까 준 선물 열어봐도 될까요? 병만이 물었다. 제슬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나무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팔라완 전통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행운의 부적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병만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제슬린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많은 의학 지식을 배워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는 의사가 없거든요. 병만은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정말 훌륭한 꿈이에요. 꼭 이루길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도착하니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자매들이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했어요. 비가 와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닌파가 말했다. 비를 피해 잠시 쉬었어요.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그날 밤
병만은 제슬린이 준 부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학교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다. 병만은 설계도를 그리고 작업을 지휘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왔다. 특히 5자매는 항상 앞장섰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만은 리사와도 가까워졌다. 막내인 리사는 항상 밝고 활기찼다. 그녀는 병만에게 현지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병만은 리사에게 목공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잡고 힘을 조절해서 망치질을 하면 돼요. 리사는 병만의 가르침에 따라 망치질을 했다. 그녀의 솜씨가 점점 늘었다. 병만 씨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리사가 말했다. 병만은 웃었다. 당신도 좋은 제자예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다. 학교 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병만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이 마을에 머물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자매들이 병만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병만이 놀라서 물었다. 병만 씨를 위한 특별 식사예요. 아나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 전통 축하 음식이에요. 무슨 축하를요? 린파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앉으세요. 병만이 앉자 린파가 말을 이었다. 병만 씨가 우리 마을에 온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그동안 병만 씨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집도 고치고 도서관도 짓고 지금은 학교도 짓고 계시죠. 마리아가 이어 말했다. 우리는 모두 병만 씨를 정말 좋아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슬린이 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병만 씨가 계속 여기 머물면 어떨까? 아나가 덧붙였다. 우리와 함께요. 병만은 자매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리사가 수줍게 말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강한 남성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이루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5은 부모님을 잃고 서로에게 의지해왔어요. 하지만 병만 씨가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린파가 계속했다. 우리는 병만 씨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마을의 전통에 따라 둘이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병만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요? 5분 모두예요? 제슬린이 설명했다. 우리 마을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남자가 부족한 우리 마을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자매의 남편이 되기도 해요. 이건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병만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매들 각각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린파의 지혜, 제슬린의 다정함, 마리아의 예술성, 아나의 요리 솜씨, 리사의 밝은 에너지 모두 그에게 소중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린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병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텅 빈 집, 가끔 만나는 아들, 의미 없는 시간들 반면 여기 있다면 따뜻한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사랑. 다음 날 아침, 병만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매들을 불렀다.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다.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자매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병만을 둘러싸고 기뻐했다. 한 달 후, 마을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병만과 5자매의 결혼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신부들은 아름다웠고 병만도 현지 전통 의상을 입고 의식에 참여했다. 결혼식 후, 병만은 자매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확장하고 개조했다.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몇 개월 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린파가 임신한 것이다. 곧이어 제슬린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다. 병만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팔라완의 작은 마을에서 5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과거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